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잡초가 대체 뭔지 알아봤고 잡초가 뭔지도 몰랐는데 인간이 자꾸 뽑으니까 자꾸 생기는 원치 않은 데서 나는 풀이라는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남궁민 씨랑 박세영 기자, SBS 앱 저희 고정 멤버 그쵸. 박세영 기자랑 같이 저희 가족.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죠. 그쵸. 가족이 됐습니다. 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잡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봐도 뭔가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자면 어쨌든 뭐 원치 않은 데서 나는 풀. 그렇죠. 대중적으로. 그래서 되게 뽑아야 되고 뭔가 무식하고 쓸모없는 애들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알아보니까 이 잡초들이 굉장한 뭐 지능을 가진 식물처럼 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내하고 그 사이에서 자라나고 이런 특성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꼭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죠. 또 이번 주에도 그러면 저희가 잡초의 전략을 더 들어보게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잡초의 전략을 저번에는 인내를 얘기했죠. 이번에 그것뿐만이 아닌 게 이번에는 이제 이번 편에도 이제 잡초의 전략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두 번째 전략이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양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뭐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뭐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화두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네, 식물계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먼저 다양성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야 될 게 식물계에서 다양성이 가장 없는 식물이 뭘 것 같아요? 나무? 나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소나무 이런 거. 생긴 게 비슷할 수 네. 있죠. 어. 사실 뭐냐면은 그 우리가 먹는 작물들이에요. 작물들. 벼, 쌀, 쌀, 밀 뭐 이런 애들. 왜요? 이런 애들이 다양성이 가장 없는 식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먹는 쌀밥 어디 가서 먹어도 거의 99.99% 고시히카리를 먹을 거예요. 고시히카리. 히카리? 들어본 적이 예, 있는 어른들이 옛날에 많이 말씀도 하셨고 뭐 고시히카리라는 거 그 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명이에요? 종명이에요. 완전 고시히카리. 일본어처럼 들리는데. 일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통일벼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량이 많고 이런 건데 그 박정희 정부에서 개발했던 건데 그게 이제 엄청 맛이 없는 건데 양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맛이 없다 해서 어른들이 이제 별로인 밥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건 고시히카리라는 걸 가져와서 그걸 이제 더 맛있게 개량을 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뭐 이천쌀 뭐 어디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철원 물론 오대쌀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건 지역의 차이고 자라는 건 거의 똑같아요. 그게 지역의 차이지 종의 차이는 아닌 차이는 거예요. 아니었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호모사피엔스지만 미국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는 정도의 차이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전 국민이 먹는 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한 종에 그친다는 거고 뭐 밀도 그렇게 종이 다양하지 않대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밀은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쌀은 근데 왜 동남아 쌀이랑 한국 쌀이랑 좀 다르고 뭐 그러니까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먹는 쌀이 거의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뭘 키우는 때 당연히 내 밭이 있으면 뭘 키울지 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럼 뭘 키우겠어요? 제일 맛있고 잘 자라고 뭐 병충해 강하고 한분들이 제일 좋은 애를 고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골라서 키우는 게 우리가 먹는 작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뭐 이것저것 랜덤하게 그러니까 임의로 뿌리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만 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도 좋고 윤상원 씨가 농사지어도 그걸 뿌릴 거고 박세훈 기자가 농사지어도 그렇게 뿌릴 거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작물들은 결국은 가장 튼튼하고 좋은 종으로도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잘 살아남고 제일 맛있고 그쵸. 그런 종이겠죠. 뭐 예를 들면 난 다양성을 추구할 거야 해서 제가 완전 다른 쌀을 키워가지고 먹어보세요 팔면은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 행위는 굉장히 다양성을 없애고 뽑아내는, 그러니까 특정한 종을 뽑아내는 작업인 거죠. 경제성 있는 종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산업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바나나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먹는 바나나는 다 동일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전에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 이거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저 지금 먹는 그
바나나의 종이 이름이 뭐였죠? 어쨌든 지금 먹는 바나나 종이 사실은 예전과 몇십 년 전과는 다른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뭐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알려진 바로는 유전병이 확 돌아가지고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 유전병의 강한 종을 다시 개량을 네. 해서 지금 먹는 그 바나나를 먹고 있다. 그렇죠. 예,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인간이 취사 선택한 그 종이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계속 좋은 애들만 뽑아냈다. 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쌀도 사실 뭐 저희가 항상 모든 쌀을 다 같이 먹는 거는 아니까 인간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제하고 더 맛있게 하는 게 농업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래서 만약에 쌀포대 안에 뭐 쌀이 다 다르면 그게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업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로 통일하려고 하고 통일이 된 게 상품성이 있는 거고. 그게 산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원래 벼는 다 가을에만 추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벼에 논에 심었는데 이쪽은 봄에 연글어 버리고 저쪽은 여름에 연글어 버리고 이쪽은 가을에 연글어 버리고 자기들 맘대로 막 퍼져 있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한 번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는 애들을 묶어서 만들 수밖에 없다. 아예 농사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랬겠죠. 재밌는 게 진짜 신기하다. 이 농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 농사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년 정도에 보면은 그때 이제 석기를 쓰기도 했을 텐데 그 농사용으로 석기를 썼는데 그 석기 중에 벼이삭을 이렇게 잡아 뽑는 돌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돌칼인데 벼를 이제 뽑는 앤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다 베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베어서 그냥 뭐 털거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뽑는 것보단.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해도 이 추수 시기가 다른 거예요. 한 밭 안에서. 여러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기원전이고 이러니까 하나씩 뽑아서 그냥 익은 애들을 뽑는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보면 지금 그 넓은 밭에 직접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익었네 그쵸. 하고 이렇게 뽑아내고 이건 안 익었네 하고 두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그렇죠. 노동인데. 그럼 저희가 먹는 그런 작물들은 살아남은 아이들,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쵸. 것만 먹고 있는 거네. 저희가 가장 맛있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그것도 잘 자라면서 그쵸. 우리가 원하는 네.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규칙도 것만 잘 남은 지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엘리트죠. 박세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딱 그런 무리가 딱 있는 거예요. 모범생만 뽑은 거구나. 모범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농사란 거 자체가. 근데 잡초는 그거랑 완전 반대예요. 전략 자체가 그냥 다양성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잡초를 우리가 뭐 기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초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분화라는 게 왜 누구는 다 잡변데 왜 얘는 초가을에 있고 얘는 왜 늦게 하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세대를 거듭남을수록 계속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얘는 조금 변이가 있고 뭐 얘는 뭐 쌀이 큰 애가 나오고 얘는 작은 애가 나오고 키가 큰 애가 나오고 작은 애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인간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니까. 똑같죠. 예. 원래 식물들도 당연히 그러는 건데 그걸 인간이 통제하면 이제 그 엘리트들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만약에 냅두면은 그게 잡초죠. 그러니까 마구마구 이런 잡초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중에는 뭐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그러니까. 특징도 다 다른데 네. 한 예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토끼풀이 있는데 토끼풀 저는 어린날 할아버지께서 토끼를 키우셔가지고 이 토끼풀을 먹여봤거든요. 토끼풀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검색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게 이렇게 그 키가 작은 민들레 같이 생겼는데 위에 이렇게 흰 색깔 이렇게 흰색 꽃 같은 게 있는 애가 있어요. 신기하다. 전 처음 봐요. 저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얘도 뭐 대표적인 잡초예요. 말 그대로. 그런 토끼풀이 탄천 같은 데 가면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바라지 않는 곳에 자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있는데 네. 토끼풀인데 네. 유럽 전체에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밌는 게 유럽 북쪽에 있는 애들은 토끼풀 안에 독물질이 없어요. 독성이 없대요. 독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토끼가 먹어서 죽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남유럽에 있는 토끼풀은 독성이 있대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유럽 쪽에는 토끼풀을 먹는 달팽이가 산대요. 그러니까 자꾸 달팽이가 그 토끼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10개의 토끼풀이 남유럽에서 자라는데 그 중에 9개는 독성이 없고 하나만 독성이 있어요. 그럼 9개는 다 달팽이한테 먹힐 거잖아요. 그럼 독성 있는 한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대를 거치다 보면 남유럽에 있는 애들은 다 독성이 있는 토끼풀만 남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독성 있는 토끼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달팽이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토끼가 먹는 거랑 달팽이가 먹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그렇게 많이 와서 먹지. 토끼가 토끼풀을 먹진 않나 봐요. 또 보면은. 그런가?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 박사님은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권위에 기대지 말라고. 더 이상 반박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니 그러면은 잡초가 무성하고 다양한 게 저희가 잡초를 골라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뽑아 제끼니까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다 뽑아 제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분화가 없이 그냥 우리는 그거 하는 건데 고르지도 않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근데 평소에는 예를 들면 우리 무조건 독성 있는 애만 키워야죠. 예를 들면 그게 뭐 돈이 되는 뭔가 발견됐다고 쳐요. 예를 들면 독성 있는 토끼풀이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애가 밝혀져요. 그럼 큰일 나지 이제. 그러면 모든 잡초는 독성이 있는 애만 살아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이 뭘 키우든 그런 애만 납두든 하든. 근데 예를 들면 개입을 안 하니까 북유럽은 그냥 독성이 없는 토끼풀이 자라고 남유럽은 독성이 있는 애들이 자라고. 근데 이거는 또 사례일 뿐이고 이러는 게 뭐 동네 단위로 뭐 강변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인간이 개입을 안 하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맞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역을 안 가리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토끼풀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왜 우리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 인간이란 존재가 기후나 뭐 이렇게 지역이나 뭐 어느 위도에 사는지 어느 뭐 환경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적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양성 전략이 얘네들한테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 한번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위도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다 호모사피엔스 한 종인데 예를 들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저희 같은 동양인도 있는 거잖아요. 그 피부가 좀 그것보다 덜 밝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얘기했었나요?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나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한번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우리 왜 유적 이런 거 보기도 하고 지금 사는 분들을 봐도 굉장히 피부가 까맣죠. 근데 그 피부가 까만 게 멜라닌 색소라는 것 때문에 까만 거거든요. 멜라닌이 까만 건데 피부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걔의 역할은 뭐냐면 그 햇볕이 이렇게 튕겨내는 효과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잘 튕겨내지 못하고 만약에 멜라닌이 부족하면 피부암이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피부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햇볕이 많은 데서는. 근데 인간이 아프리카 벗어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어쩌다가 스칸디나비아까지 간 러시아 시베리아로 간 인간이 있으면 피부가 만약 멜라닌이 이렇게 많으면 문제가 뭐냐면 햇볕을 너무 못 받잖아요. 그러면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라는 게 생겨요, 몸에서. 그렇죠. 근데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얘는 비타민 D가 없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구루병이라는 게 걸리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 뼈가 휘고 뭐 하다가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이 적은 고위도 지방, 그러니까 햇볕이 적은 그 북쪽으로 가면은 이 피부에 멜라닌이 적은 애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부가 많은 친구들은 구루병 걸 죽는 거죠. 다 이제 생존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이 마치 위도별로 다양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잡초들도 똑같이 다양성이라는 전략에 기대서 이렇게 살아남고 있다는 거죠. 뭐 다양성으로 다 살아남은 다른 잡초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뭐 토끼풀에 반박을 제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불쾌했는데 그렇잖아. 권위에 기대지 말라고요. 사실 뭐 토끼가 왜 먹으면 안 되지? 저도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전 토끼가 토끼풀 먹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토끼가 먹어서 토끼풀이에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은 질문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네. 할아버지, 근데 토끼가 뭐 토끼풀입니까? 라고 해서 토끼가 이걸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다른 풀도 먹을 수 있지 않냐. 네. 그냥 풀 뜯어 오기는 하라고 혼내셨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틀리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게요. 토끼가 진짜 토끼풀이 주식인가? 토끼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토끼풀이라고 한다고 써있는데 그러면 맞나 보네. 그러니까 그럼 왜 독성이 안 생기냐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토끼가 많지 않아요.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네. 세포아풀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아풀. 세포아풀 뭐예요? 그러니까 세포아풀이라는 애가 있는데 세포아풀이요? 저는 골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백현 기자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골프 치러 가셨나요 혹시? 골프 치러 다니세요? 아니요, 저 골프 친 적은 없는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세포아풀? 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뭔가 벼처럼 자라는 이렇게 누가 봐도 잡초인 것처럼 자라는 것들이 이거 보시면서 새 할 때 세포아풀 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근데 골프장에서 많이 난대 일본에서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모르는데 골프장에 보면은 뭐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데 주변 뭐 거의 그린이라 그러죠. 뭐 그린 그다음에 런 뭐 페어웨이 뭐 티 다 다르대요 지역이. 근데 거기마다 이게 잔디들이 좀 높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린 주변은 굉장히 뭐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서는 얕고 잔디의 길이가 뭐 이제 페어웨이 이런 데는 좀 풀이 무성해요. 근데 이거 전 왜 하냐면 그 골프 게임 해보면은 골프 게임 뭘 해봤어요? 팡야 이런 거. 진짜 뭐 팡야 이 소리 하고 있어. 게임도 있어요? 카카오 게임도 있잖아요. 카카오 골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골프 게임에도 잡초가 이렇게 그 잡초는 안 자라는데 게임을 안다는 거지 자기가 지금. 아니 근데 그 지역마다 풀 길이가 달라요. 풀 길이가 다른 이유를 골프를 안 해도 아는 이유가. 근데 이 세포아풀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남냐면 신기하게 그린에 사는 세포아풀이 있고 페어웨이에 사는 세포아풀이 있으면 얘네들이 다 세포아풀인데 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골프 지역에 있는 풀 길이마다 그거에 맞춰서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어웨이가 좀 더 기니까 페어웨이에서 자라는 세포아풀들이 키가 크고 그린에서 자라는 애들은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엄청 뭐 얘네들이 세포아풀 자체가 엄청 개체가 키가 큰 놈 작은 놈이 다 완전 제각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 데서나 일단 자라겠죠. 그죠. 얘네가 다시 말하면 지능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린에서 잘 잡았으니까 키를 줄여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일단 막 자라요. 근데 골프장 관리를 하면 잔디 깎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잔디 깎는 기계가 그 그린의 길이가 있어. 그거 맞춰서 쭉 지나가잖아요. 그럼 키 큰 세포아풀 다 잘려 나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뭐 씨를 퍼뜨리는 그 위치가 있대. 그 전신의 어딘가 위치가 있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잘려 나가면 더 이상 그 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그 기준보다 아래에 있는 세포아풀들은 그 이제 씨라고 할까요? 그게 살아남으니까 걔네들은 살아남아가지고 다음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린에 있는 세포아풀들은 그 키가 작은 애들만 자꾸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린에 있는 세포아풀들은 다 그냥 키가 작은 애들로만 나중에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예 유전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네요. 세대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다양한 결과로 세포아풀은 그린에도 살 수 있고 페어웨이도 살 수 있고 모든 곳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제가 똑똑하네요. 골프를 치진 않지만 근데 그게 약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외부 환경 사람이 만든 외부 환경에 풀이 맞춰서 적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게 뭐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다양성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걸 듣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되면은 그 어떤 개체나 집단이 살아남기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재밌는 사례가 그러니까 얘도 뚝새풀이라는 애가 있대요. 뚝새풀은 또 뭐예요? 뚝새풀도 종류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잡초도 엄청 많아요. 말하는 도중 족족 찾아보면 이렇게 궁금하니까. 네, 족족 박선 씨가 근데 엄청 박선 기자가 이 식물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확실히. 아니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 집 앞에 제가 분당에 사는데 분당 집 앞에 탄천이 있단 말이에요. 탄천에 잡초가 엄청 많은데 아무도 안 베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니까. 네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있는 잡초들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만났던 애들을 제가 이 사진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난 또 약간 집이 분당이라고 얘기를 할 때 집 앞에 사실 마당이 있는데 이럴 줄 알고 아까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마이바 타고 집에 가겠구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분재하고 계시고 이렇게 막 하면서 S자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내리면 이제 마당이 쫙 펼쳐져서 잡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집이 약간 기생충에 나오는
그 저택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강아지 풀 이런 것도 잡초겠네요. 그렇겠죠. 강아지 풀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뚝새풀이 강아지 풀처럼 생겼어요. 네, 그렇게 생겼네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엔 다 그냥 강아지 풀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하나하나 다 구별할 수 없으니까. 이 뚝새풀이라는 애가 밭에서도 자라고 논에서도 자라는데 얘는 재밌는 게 씨앗의 크기가 다르대요. 씨앗의 크기가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씨앗이 큰 애가 있고 씨앗이 작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씨앗이 큰 애는 좀 씨앗의 양이 적어요. 근데 씨앗이 작은 애는 씨앗의 양이 엄청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퀴즈를 드리면 제 밭과 논 다 자란다고 했잖아요, 얘가. 그러면 그러니까 씨앗이 큰 애는 씨앗이 작은 애 얘는 밭과 논 중에 어디서 자랄까요? 작은 애? 작은 애? 힌트를 드리면 밭이 훨씬 더 척박하고 다이나믹한 환경입니다. 그럼 작은 애는 논에서 자라겠지. 아니에요? 작으면 많으니까 척박한 데서 뿌려서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인데요? 박 기자 말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자란 애들이 더 씨앗이 작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뭐 준비 안 됐어. 싸움을 하는 거네요. 숫자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힘드니까 한 놈만 살아라 하고 막 퍼뜨리는 거고. 인해 전술이구나. 네. 노는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아주 그냥 알찬 놈으로 키워가지고 개만 몇 개를 떨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뚝새풀인데 밭에 사는 뚝새풀은 씨앗이 작고 논에 사는 뚝새풀은 씨앗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환경에 다 자랄 수 있게 된 이유는 뚝새풀이라는 애 자체가 다양성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나눠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씨앗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뚝새풀은? 한 가지 어떤 뚝새풀은 씨앗이 큰 걸 만들고 어떤 애는 마치 인간이 뭐 이 문과 이과가 있듯이 걔네들도 그런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인간도 그렇지 않나요? 수학을 못하는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글을 쓰는 일을 하는 거고 네. 뭐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뭐 연구를 하듯이 뭐 그러니까. 공학 연구를 하듯이 같은 사람이지만 뭐 좀 다르게 그거 하듯이. 그러네요. 그럼 뭔가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런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약간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자. 우리가 자꾸 이제 저번에도 이제 주식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투자 얘기를 했지만 아까 이해를 위해서 얘기한 거 보자면 진짜 이런 다양성이 분산 투자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종은 논이 정말 최고야. 논이 살기 좋아. 우선 논만에서만 산다 이랬는데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그 논이 더 이상 뭐 기능을 못 하게 된다던가 침수가 돼서 그냥 논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던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밭에도 있고 저기 논에도 있으면 뚝새풀이라는 어찌됐든 살아남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어쩌면 분산 투자 뭐 이런 거랑도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것도 신기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읽다 보가 전략이 참 이것만으로 대단하다 했는데 또 전략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존버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는 존꾸.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입니다. 존꾸가 유행한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다고요?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세대 차이 나나 봐. 존꾸가 뭐지? 모르는 사람? 존꾸. 신조한 줄 아는 사람? 한심해 보이는 사람. 오래된 얘기인데. 존 잠시만. 존꾸. 존꾸? 모르겠어. 뭐예요? 이게 그 꾸준히란 뜻이야. 꾸준히. 존버 대신 존꾸. 꾸준히. 뭘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꾸준히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뭘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용례를 말해주세요. 뭔 소리야? 뭐 헬스장에 뭐 매일 가는 식으로 뭐 그게 존꾸 한다예요? 네, 존꾸 한다 이런 거죠. 뭐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든지.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든다. 어쨌든 좀 고상하게 하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내심이랑 다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지구력, 꾸준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잡초는 진짜 꾸준하고 지독하게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혹시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잡초는 밟아도 일어난다는 말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뭐 그렇죠. 모두가 사회주의 그의 깃발을 기치를 들고 우리는 밟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잡초는 밟히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분 그 잡초학자 피셜이에요. 아 그래요? 잡초는 밟으면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거꾸로 물어봐요. 왜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자라야지 생존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잡초의 목표는 뭐냐면 씨를 남겨서 퍼뜨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잡초가 쓰러져 있던 걸 다시 복구시켜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잡초를 밟고 잡초를 뽑으려고 해도 잘 안 뽑힐 만큼 강인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죠. 잡초는 마치 밟아도 꿋꿋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잡초는 밟으면 그냥 누워 있대요. 그런 다음에 자기 씨앗을 남기는 일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으니까 이제 씨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엄청나게 큰 배신을 당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잡초학자 피셜이니까 이분 말을 믿을 수 있다. 확실히. 잡초학에도 좀 분야가 다양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잡초는 밟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굉장히 시니컬하게 써놨거든요. 왜 일어나야 되느냐. 상당한 에너지 낭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쓰러졌는데 내가 이걸 쓰러진 거를 세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내 종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척박한 데서 엄청나게 자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구력 그런 꾸준함, 그러니까 지독하게 퍼뜨리는데 우리가 일부에서 잡초의 강점 중에 전략 중에 하나를 제가 인내심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묵묵히 기다리고 계속 버틴다. 근데 또 잡초의 생존 비결 하나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뭐예요? 이게 너무 두 개 다른 거 같잖아요. 하나는 묵묵한 거고 하나 스피드인데 일부에서 일단 머리 위에 잎이 없는 걸 알았을 때 싹을 틔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틔우면은 잡초는 이때부터는 뒤를 보지 않고 번식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미친 거예요. 듯이. 네. 일단 자기가 타이밍이라 보고 승부를 봤으면 거기다가 그때부터는 자기의 목표 번식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잡초들은 시절이 아주 좋고 뭐 환경이 좋은 것 같으면은 열심히 당연히 씨를 퍼뜨리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엄청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생각보다 척박하고 빛도 안 들어오고 보통 그럼 그냥 죽거나 뭐 끝나는 것 같은데 잡초는 그때도 무조건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씨를 퍼뜨린답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는 어찌됐든 퍼뜨린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잡초들이. 그러니까 일단 생존을 해야 되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씨를 많이 퍼뜨리는 게 최대한 씨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그 속에서도 그 다양한 유전자 속에 여기에 살아남는 게 하나쯤은 그쵸. 있겠지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쵸.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얘네들이 어떻게 퍼뜨리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잘려 나가도 그 안에 품고 있는 씨앗이 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성격이 지독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애들만 살아남은 게 지금 남아있는 잡초가 된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제 저도 이 책을 보다가 안 게 그러니까 제 꽃 가루 바지랑 꽃은 그러니까 제 꽃가지 바로는 자기 꽃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꽃 안에 암술 수술이 다 있는 애들은 자웅동체처럼? 네, 자웅동체 같은 애들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수분이 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 제 꽃가루 바지라고 하고 다른 애한테 있는 걸 받아와서 그러니까 막 벌이 옮기는 이런 거 하는 애들을 딴 꽃가루 바지라고 한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제비꽃은 보통 그냥 봄에 피는 딴 꽃까지 바로 저도 어렵네요. 딴 꽃가루 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비꽃은 봄에 피는 남의 그게 필요한 애다. 근데 얘네들은 플랜 A가 일단 저거예요. 일단 그 벌레를 유혹해서 곤충을 유혹해서 벌이나 이런 네, 거. 수분을 하는 게 플랜 A는 맞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봄에 그 실패했다. 그죠? 그럼 보통은 그냥 뭐 죽나보다 끝나겠지 싶잖아요. 꽃도 지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름쯤 되면 이제 곤충들이 활동은 좀 뜸해진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봉우리를 닫고 네. 그 안에서 다시 그럼 제 꽃가루 바지로 돌아간대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꽃도? 네, 꽃도 그걸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식물이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더라도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애들이 당연히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플랜 A가 있어요. 남한테 기대는 게 일단 플랜 A인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플랜 B로 간다. 이거 약간 인간들의 생존 그 성공 전략 이런 거. 그러니까 그쵸.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는 거네. 일단 뭔가 포기하지 않는다. 안 좋은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문을 닫는 꽃들 폐쇄화라고 하는데 폐쇄된 꽃들 얘네들도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끝난 게 아니다. 보면서 이게 잡초든 뭐든 간에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잡초들이 살아남는 게 다 이유가 있네요. 되게 지독하게 막 움직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전 이거 들으면서 좀 반성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 게 우리도 뭐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 짜잖아요. 뭐 계획하고 할 때.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되면 그냥 포기하잖아. 그냥 망했다 하고. 그렇죠. 포기하는데 식물들은 없대요. 네.
인스타그램 운영을 어느 순간 포기한 어느 순간 남궁민처럼 저 어느 순간 포기라고 해서 되게 많이 올리고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게시물 3개 올려버렸어. 그제 반성해서 그게 놀랐습니다. 제가 변명을 상원 씨한테 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전자책을 우리가 실물을 올릴 게 없다라고 했지만 이게 식물계에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 꽃가루 그렇죠. 바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플랜 B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 스스로 무언가를 또 그러니까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와 진짜 자연계에는 아니 저 하다못해 저 풀도 나보다 플랜 A, B를 하면서 그죠. 악착같이 사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안 좋은 상황이야. 얘는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냐면 이 사람이 잡초학자가 뽑은 최고의 잡초가 있거든요. 랭킹도 있나요? 잡초학자 피셜 최고의 잡초. 그게 뭐냐면 잡초벼예요. 잡초벼가 뭐예요? 뭐냐면은 우리 또 내가 농활 얘기 좀 할까요? 또 이제 우려먹는다. 오케이. 며칠 해봅시다 한번. 2박 3일 또 이 정도 배워왔으면 그러니까. 많이 한 거야. 근데 모내기를 할 때 네. 모내기만 힘들다고 하지만 벼들이 자라면 하루 종일 1년에는 뭐 하냐면 거기서 잡초 뽑는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잡초가 잡초벼예요 보통. 그래요? 잡초벼예요. 잡초벼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근데 잡초벼가 보면 진짜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벼랑. 벼랑? 네. 근데 얘네들이 잡초잖아요. 얘네도 당연히 양분을 빨아먹으니까 없애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우리가 인류가 10,00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10,000년 동안 이 밭에 아직도 있다는 거잖아요. 논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키우는 벼는 이게 쌀알을 안 떨어뜨린 애들이에요. 원래는 떨어뜨린 애들이거든요. 떨어뜨려야지 자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란 다음에 벼가 고개를 쌀알이 숙인다고요? 이게 익으면 네네. 그냥 숙일 게 아니라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네. 그죠. 우리는 이걸 잘 안 떨어뜨리고 잘 버티고 큰 애들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벼들은 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태풍화도 안 떨어지잖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잡초벼들은 여기서 보면 불량 학생이에요. 자꾸 벼를 떨어뜨린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거죠.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먼저 그냥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것도 생존 전략이에요. 그쵸. 얘네들은 사실 마치 비슷한 벼처럼 자랐다가 맞아요. 그쵸. 떨어뜨린 다음에 그래서 다시 최고라고 자라는.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밖에서 볼 땐 다 똑같이 생겼고 얘는 제초제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요? 벼랑 같으니까. 왜냐면 벼랑 같은데 그렇구나. 벼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누군지 잘 뽑기 어려운데 얘는 난 이미 내 자손 퍼뜨렸어 하고서는 다음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땅 쓰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잡초벼들은 가장 최강의 잡초 중에 하나다. 신기하다. 그렇겠네요. 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고 별의별 그러니까 얘가 불량 학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근데 최고의 잡초가 된 걸로 봤을 때는 와 그래서 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인간은 얘들이 이기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플랜 B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창업자들 옛날에 인터뷰 같은 걸 읽고 하면 느꼈던 게 네. 다들 계획을 세우잖아요. 막 거창한 창업 계획 이런 거 세우는데 네. 성공한 분들 얘기 들으면 계획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맞기 전까지는 네, 뭐 그러니까. 타이슨이 얘기했다고 하죠. 그렇죠. 타이슨이었는지 무하마드 알리였는지. 타이슨 아닌가? 갑자기 궁금하네. 뭐 어쨌든 권투 선수가 얘기한. 네. 누구나 계획은 있다. 뭐 처맞기 전까지는이라고 했다고 해요. 뭐 비속어를 썼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 거랑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진짜 강한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다. 딱 그런 똑같다. 일단 살아남는 게 목표다 우리는. 잡초성이네요 진짜. 그렇죠. 잡초 정신. 근데 되게 이거 좀 궁금한 게 잡초끼리 경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를 언뜻 했던 것 같은데 잡초끼리는 고만고만하니까 우리 다 같이 살자라는 그거였는데 잡초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그 러시아 학자가 그 수조에다가 이제 영양분도 많이 넣고 물 수조에다가 영양분도 충분히 넣어놓고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를 넣어놨대요. 그래서 이 애를 두고서는 어떻게 살아남나 실험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집신벌레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신벌레, 그러니까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가 그냥 다르답니다. 집신벌레, 그러니까 두 종류를 같이 네. 넣어놨는데 하나만 살아남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집신벌레는 사라졌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학자분이 얘기하는 게 자연계에선 한 공간에서는 넘버 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에서 점점 밀린 거죠. 그럼 여기서도
결국 또 1등만 살아남는다 그런 결과네요. 슬픈 결론. 1등만 기억하는 1등만 기억하는 거네요. 그게 자연계의 법칙이다 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다른 실험이 있어요. 이번에는 애기 집신벌레가 아니라 녹색 집신벌레랑 그냥 집신벌레를 수조에 넣었대요. 애기 집신벌레가 아니라 녹색 집신벌레인데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둘 다 개체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건 아예 반대네요. 이거 완전 반대잖아요. 네. 이 차이가 뭐냐면 집신벌레는 그 물에 떠 있는 대장균을 먹고 사는 애들이고 이 애기 녹색 집신벌레는 이 바닥에 있는 효모를 먹는 애들이래요. 먹는 위에 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고 그 네. 차이인 건가? 둘이 공간이 다르니까 한 공간 안에서 공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역이 다르면 공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온리원이라는 각자의 영역에서 온리원이 되면은 각각 그냥 공존할 수 있다. 영역이 다르면. 그러니까- 인간계의 법칙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니치마켓 이런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쵸. 자기 영역을 구축하게 되면은 살아남는다. 그렇죠. 원리인 거잖아요. 저희 뭐 콘텐츠 업계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네. 니치한 독자들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어쩌면 자연계의 교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영역에 묶이면 1등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영역을 다르게 가져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 보면은 사실 우리 직독잡설도 이 수많은 독서 팟캐스트 업계에서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잡초같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아, 근데 진짜 잡초처럼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은 인원 변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럼 둘이서도 하고 하다못해 우리 일정이 안 맞았을 때는 뭐 원격으로도 녹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베스트셀러나 신간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잘 못하기도 보통 하죠. 구간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두꺼운 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약간 좀 긴 것을 노리신 거죠. 노렸다고 할까요? 원치 않게 그렇게 된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읽으면서 콘텐츠 업계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뭔가 네. 니치한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읽으면서 니치마켓 얘기가 잡초학 책에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치마켓 얘기를 해요. 얘기를 진짜 하세요. 그죠? 네, 마케팅 업계에서. 와, 근데 잡초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식물학에서 인생의 원리를 찾으신 거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럼 식물학계. 교과서에서도 식물학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의 연결고를 그러니까 또 설명해 주시는 그러시지 않을까요? 막 교훈이 있는 비문학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일본계 유현준 교수.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뭐 일본의 그쵸. 정재승 교수. 정재승 교수님. 그러니까 원래 대중적인 과학자로 유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삶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 모두가 인간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을 받게 되면은 모두가 공존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잡초도 다양성이 존중되면 그쵸. 다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애기 집신벌레도 살고 뭐 집신벌레도 살듯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 비슷한 인생 모델을 따라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살에는 그러니까 뭐 재수를 하더라도 몇 살 그쵸. 이내에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을 갔다가 한 번쯤은 어학연수로 가야 되고 어학연수 갔다 와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학점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한 뒤에 결혼을 하면은 애는 꼭 낳아야죠. 그리고 둘 아파트도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맞아. 자기 네. 자가를 마련한 뒤에 이제 점점 집 평수를 넓혀가야 되고 집 평수가 좀 늘어나면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죠. 외고를 보내야 되고 네. 외고 보내면 또 애 대학을 보내야 되지. 애 대학 키워본 보내면은 것 코스네, 같아. 엘리트 한번 코스. 밟아 살아본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 보내면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그쵸. 되고 애 결혼 또 보내야 되고 그쵸. 애 집 마련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경조사비도 많이 내야 돼요. 나이 그러니까 들면은. 약간 이런 획일화된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델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INFJ니까 공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MBTI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네, MBTI 우리 직독잡설은 MBTI의 호의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MBTI 친 MBTI 네. 방송. 근데 이제 공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사실 이런 획일화인 게 왜 산업화가 표준화 획일화 때문에 그쵸. 번성을 했고 되게 풍족해진 체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제라고 하긴 뭐한데 산업화가 그런 게 본질인 건데 우리나라가 본질적으로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후에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획일화된 모델이 필요했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건데, 근데 이제 좀 슬퍼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획일화에서 다 벗어나야지 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런 데서 세대 갈등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트들인 거잖아요. 그 벼들 엘리트인 것처럼 한국 사회가 길러내는 그 인재들이 엘리트인 거예요. 엄청 공부 잘하고 딱 정형화돼서 대량으로 생산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렇게 되면 그 엘리트들끼리는 결국 올리 원만 살아남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니게 되고, 우리 뭐 그쵸. 고등학교 자체가 사실 모내기랑 비슷한 게 아닌가. 그 안에서 최고의 맞아요. 별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목표가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잡초는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쵸. 분위기가 있죠. 잡초 같은 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잡초가 내가 사실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잡초인데 뭐 어때라고 당당해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데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잡초면 그래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잡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식물들도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게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한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주눅이 들고 그런 그쵸.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다 올리원, 넘버원 빼고 살 수 없고 올리원이 별로 없는 거죠. 올리원이 영역이 많은 올리원이 많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참 다양성이 부족한 사회라서 한국 사회인들이 불행하구나.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이 그 미국에서 조사해보면 모든 인종 중에 제일 불행도가 높대요. 우리 옛날에 그거 쌀 그거 뭐였죠? 쌀 재난국가. 쌀 재난 국가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 인간들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니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상원 씨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듯이 한국인의 표준 성공 모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평균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평균적은 되나? 평균적인 재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연계에선 평균이라는 수치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살아남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런 거죠. 그냥 알아서 오히려 독성이 있는 애가 맞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거기서 사는 애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래서 인간도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나요? 이 책 내용이? 책 나와요. 네. 되게 결론이 따뜻해. 그러니까 막 약간 냉혹한 자연계 얘기를 하다가 뭔가 결론이 따뜻해지는 그러네요. 느낌이 나와서. 인간에 대한 성찰까지 그러니까. 나가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저도 의외였던 게, 보통 뭐 자연하면은 뭐 무법지대, 뭐 적자생존에 뭐 피도 눈물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자연계가 내린 결론은 독주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서로 도와야 공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구에서 이제 생물이 자란 게 35억 년 정도로 보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진화한 애들은 결국은 그냥 그렇게 다양하게 자라고 근데 열심히 살긴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공존을 그냥 존중하는 그런 애들이 살아남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은 게 절대 아니다, 이 자연계는. 그냥 각 지역에서 알아서 자라고 그냥 지 자리에서 묵묵히 한 애들이 자라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얘기하면서 잡초의 종류가 되게 다양했다는 거를 처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가에 나는 잡초들이 되게 다 다르게 생겼고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마지막에 굉장히 따뜻한 뭉클한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인간도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다 어딘가에선 올리 원인 거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왜 잡초도 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네요. 처음에 보도블록에서 자란 잡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걔는 거기선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살아남았으니까. 거기서 싹을 틔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다 그렇게 다양하게 어딘가에선 다들 올리 원인 거다. 좀 진부하지만 약간 그 수많은 정자들을 뚫고 1등으로 난자에 도착한. 전 그거 좀 진부해서 뺐는데 이분이 그 얘기도 해요. 그 얘기도 하시네. 그 얘기 해요. 네. 그러니까 클리셰긴 한데. 클리셰 같지만 네. 약간.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쭉 읽다 보면 이런 결론으로 오더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렇죠. 되게 인간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지나쳤던 식물의 그 존재와 탄천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것 네네. 같은데. 탄천에도 되게 경쟁적으로 미친 듯이 자라 있거든요. 그렇죠.
탄천 산책을 되게 자주 나가시나 봐요. 아, 제가 거기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탄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체 이걸 왜 안 베고 있지 싶을 정도의 엄청나게 무성하고 크게 막 자라있는데 다 종류가 다양했던 기억이 그쵸. 나요. 그건 뭐 생물의 다양성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분들이 일을 귀찮아서 잘 안 그런 거 하셨다. 아닌가. 근데 이분 말에 따르면 그렇게 잘하면 그쵸. 나무도 자라고 해서 그러다 없어져야 보면은 되는데 왜 없어지지 않냐. 시간이 왜 너무 없어지지 필요하다.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 이걸 그래서 좀 읽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노트에. 예. 근데 교훈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시기를 보고 묵묵히 준비를 하면서 시기를 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분사 투자를 해놓고 그 대신 칼을 한번 뺐으면은 승부를 보고 잡초처럼. 네, 그다음 지독하게 살아남아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들으면서 이거를 이게 깨달음을 잡초 얘기인가 우리 인간에게 하는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게요. 근데 읽다 보면 이분이 막 의도하고 자기계발사처럼 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잡초 얘기만 해요. 근데 그냥 제가 정리한 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생각할 게 많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잡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기회가 잘 없는데 되게 희귀한 책을 가져온 것 같아서 절판 안 됐죠 이 책은? 아, 이 책은 제 절판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아, 또 다행이다. 딱 절판될 책인데 네. 우리 법칙이거든요. 좋은 책은 절판된다 항상. 네.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이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더 숲이라는 출판사인데 네. 약간 식물 관련 이름도 그렇고 하지 않나 싶어요. 숲. 엄청 큰 출판사는 아닌데 좀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엄청 좀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약간 경영학 책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소감 한마디씩 좀 해보죠. 어땠어요, 남궁민 기자? 아 저는 뭐 얘기한 것처럼 뭐 큰 기대 않고 그냥 재밌는 소재여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게 진짜 인생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고 어쩌면 스타트업 같은 데서 읽어야 될 경영 철학서 같기도 하고 그냥 딱 그냥 자연계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꾸준하게 다양하게 또 그러면서 화합하며 살아라.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박사영 기자. 저는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식물 기르기도 한 적도 있지만 다 죽고 그래서 아 그래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네 마이너스의 손이어서 집에 꽃을 들여놔도 죽고 해서 식물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 있던 식물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식물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살아남는 과정이 이렇게 치밀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네. 이 잡초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고? 갑자기 방송까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근데 인생을 여기에서 뭐 배워가 그러니까 책 자체가 잡초를 우리가 막연하게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또 교훈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독잡설 책 에피소드는 이번 주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완전체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도전해 보는 거죠. 네, 두 조각의 퍼즐 중에 나머지 한 분도 네. 누군지 기대됩니다. 공개를 마치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은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체 네, 기대됩니다. 그렇게 또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또 이게 그 에피소드를 저희 그 4명의 고정 멤버랑 하는 거랑 또 저희가 또 둘이서 하는 거랑 둘이서 하는 에피소드도 이렇게 분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에피소드는 뭐 약간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잘 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